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께서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꼽아주셨으니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근택 변호사께서 뽑아오신 키워드. 윤석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 주제인데 어제 이제 만찬회동이 오늘 연일 회자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질문을 아주 이 정도 하십시다. 예, 이 정도 저는 그래서 이제 후보도 당연히 본의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거치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개선상에서 상임선대위원장 맡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예를 들어 특위라든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었다. 김병준 위원장이 좀 거취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됐던 것 같다. 자, 현근택 대변인님 키워드 뽑아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 3일 내로 들어오지 않겠냐. 합류하지 않겠냐. 이게 중론이었어요. 마지막 밀당이다. 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나오는 뉴스들이 좀 과격합니다. 보니까 최후 통첩했다 그러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주접떨다 이런 얘기했어요. 최후 통첩에 대해 주접떤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험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돕겠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얘기해서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양반 얘기하다 이제 박사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양반에서 다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양반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쫑난 것 같아요. 쫑났다. 예,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말이 험하게 오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 보면 돼요. 여지가 남아 있을 때는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여지가 없을 때는 말을 험하게 하거든요. 최후 통첩은 괜찮아요. 주접떨다. 네. 이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어제까지는 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다. 파열음이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냥 없이 가도 된다. 네네, 이런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이런 얘기 자꾸 있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끝난 거 아닌가.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도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요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임이 2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상임은 1명이거든요. 당대표는 당연직이고.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딱 모셔가지고 같은 급으로 딱 놔버린 거잖아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돌려서 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요구일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일 수도 있다. 둘 다 이제 어쨌든 매치되는 거죠. 이해관계. 둘 다 이해관계 매칭이 된다. 자, 어제 1시간 반 꽤 길었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조율이 될까 보다 그랬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먼저 나와서 이게 수락하지 않았다. 총괄 자리를.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어제 결렬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못했죠. 그리고 윤 후보가 나와서는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셨는데 밖에서라도 돕겠다고 하셨다. 이게 좀 묘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쫑난 것 같은데 쫑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안 났으면 좋겠다. 이건 장 교수님의 희망이고. 쫑난 거는 어쨌든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쫑난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저도 2, 3일 안으로 다 그냥 원만하게 잘 결정되고 네네. 어제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만났으면 이제 두 분만 만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한 6시쯤 만난다고 했길래 드디어 이제 다 원만하게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주접이다. 이거는 상당히 한동안은 안 되는 분위기로 봐야죠. 한동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왜 주접들지
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냐면 뭐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아니 김종인 위원장 없어도 우리 그냥 선대위 꾸릴 거예요. 그냥 선대위 그냥 할 거예요. 오늘까지 최후 통첩 오늘까지 오케이 안 하면 그냥 빼고 갈 거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게 참 이게 어제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 좀 퍼졌던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약간 좀 편한 말을 좀 하셨나 봐요. 네네네. 그게 좀 또 김종인 위원장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기자들은 고자질쟁이잖아요. 아니 우리 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주접 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뭐라고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지. 안 돼요. 뭐 듣는 건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방송에 저 잘려요 방송에서. 지금 성대모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의 빙의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양반보다 더 심한 말을 했나 보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 기자 평론가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예언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 합류냐 아니냐 그랬더니 한 분은 쫑난 거다 같은 입장이고 우리 이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없이 가다가 개문발차라고 하잖아요. 문 열어놓고 출발했어요. 차가 달리다가 윤 후보의 지지율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김종인 필요하구나 하고 그때 다시 러브콜 모셔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지지율 잘 나와. 옆에 측근들도 뭐 없어도 돼요. 굳이 우리가 뭐 아쉬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아니 본인들이 그때는 없어도 된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그래? 사실은요. 지금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만 정리하거나 뭐 이선으로 물러나면 될 것 같지만 그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후보 말고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후보 말고 다 바꿔야 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고 요구할도 아마 지금 그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지금 민주당처럼 지금 민주당 그런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후보 뭐 당대 빼고는 다 바꾸는 국면이기 때문에 11월 2일에 메모드급 선대위 출범했는데 결국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한번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야가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이 지지율이 좀 여유가 있고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땐 아예 김종인 위원장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배가 부른 상태다. 지지율이 좀 붙고 박빙이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 선대위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면 중심을 잡아줄 사람 누구냐?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 빼고 가야 돼라는 의견이 나온 거는 안철수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선거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 싫어해.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단일화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략 5%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수표를 뺏어갈 거니까 보수 중도표를 뺏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김종인 위원장 없고 우리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지를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괜찮다라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완주한다 하잖아요. 심상정 의원도 완주한다고 하시고요. 김동연 우리 조금 전에 완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완주예요. 5명은. 그런데 이제 선거 막판 가면 현실적인 문제를 판단하겠죠. 자, 그런 희망상 섞인 것 같아요. 당연히 희망상이죠. 김한길 인정했습니다. 있으면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랑 정치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랬죠. 두 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때 지금 이제 지지율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 선거에서는 딱 한 사람이에요. 후보가 잡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아무리 총괄안이 원톱이라 해도 최후의 순간은 후보밖에 안 남아요.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결국은 본인의 진가와 정치력과 판단력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종인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최후 판단은 윤석열 후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노라고 한 거죠. 그게 결국 본인의 판단력이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짜고 있는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게 나이스한 선대위냐 아니면은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대위냐라고 봤을 땐 좀 회의적이에요.
면면도 그렇고 구조도 그래요. 이런 상황 오래 못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래서 장 소장님이 지금 제가 타 방송을 들어보니 자 김종인 없으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셔서 지금 같은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동안 선대위 구성과 갈등, 이견, 혼란, 혼돈, 버티기 이런 부정적인 보도만 나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후보도 수습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번에 내 일생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어라고 결심했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걸 즐기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수습 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그렇지. 지금 네.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빨리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짠 함유했다면 이게 지지율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소장 같은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확한 진짜 그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네. 여론이 이제 출렁이는 게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면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 특히 국민의힘 측이 오만해 보인다. 네. 벌써 다 된 것처럼 자리 싸움하고 있다. 뭐 하이에나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해 보이면 국민들이 바로 심판하게 돼 네. 있습니다. 자, 어제 모르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데려옵니까? 아니 뭐 모시고 오는 건 아니고요. 모시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2016년 비대위원장 하셨고 네. 그때 초선 그러니까 양당에 지금 되신 다 분들이 인연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재선되신 분들은 그분하고 친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전부터 계속 뭐 접촉한다 만난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한 당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지율도 위기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뭐 당무소권도 없고 사무총장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무총장도 지금 내려놨고 싹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고. 당권을 대권 주자에게 다 주는 건 국민의힘인데 네. 여기는 오히려 지금 막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골치가 아프고 민주당은 당권 대권 분리로 가는 건데 그렇죠. 예. 이번엔 그냥 대선 후보에게 당권을 다 준 셈이 됐어요. 그게 맞죠. 당- 그게 당연히 결국은 노베이션을 하는 이제 거죠.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당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네.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선대위는 사실은 당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총장도 왜냐하면 이 대선에서 실제로 대선 자금이 500억이 넘어요. 네. 그럼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선거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자꾸 결국은 사무총장의 가장 큰 힘은 예산 집행권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을 움직이거나 뭐 선거를 하려면 돈 들어가거든요. 네네. 잘 안 되면 삐걱거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선거운동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지금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 신속성, 기동성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조언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장 소장님이. 네. 소장님, 근데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 안 온다, 결렬됐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뭐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근데 이 자리를 채워야만 누구라도 채워야만 그럼요. 조직의 혼란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혼란스럽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으면은요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기업의 예를 들어볼게요. 회장이 없어요. 사장만 몇 명 있어요. 아, 예, 그렇죠. 보통 사장이 여러 명 있죠. 네, 그룹 사이는. 그 기업이 과연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을 갖고 사장들이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는 선대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 외에 누구를 갖다 놔도 네. 이거는 책임을 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력이라는 부분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비교가 많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의 신뢰 문제인데 네네. 후보랑 같이 호흡을 맞춰온 경륜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정치력 있는 그런 중진이 지금 누가 있어요. 없어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정치력 면에서는 이런 큰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누가 대타로 오신다고 해도 부담이죠. 지금 히딩크를 맞아요. 모셔오려다가 실패했는데 아드보가트 감독이 오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말은 맞는데 네. 대체제가 있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여요. 아, 대체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를 할 만한 왜냐하면 이 왜 총괄이 필요하냐면요. 뭐 어디나 필요합니다만 윤석열 네. 후보가 정치 신인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특히 그래서. 결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못 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권선동, 장제원 이런 분들은
잘합니다.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갖고는 선거 안 됩니다. 좀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측근들은 그거 안 돼요. 안 되면 그러면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약간 물음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후보가 어찌 보면 신인이고 판단을 주저하고 못할 수 있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답 없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러니까 자꾸 지지율 떨어지죠.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야 이게 흥미 참 진진하다. 흥미가 진진한데 이게 국민의힘은 피가 마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죠. 장성철 교수님이 뽑아오신 키워드. 자 이제 서로 상대 쪽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큰절 사과. 큰절 왜 했느냐 그랬더니 반성과 사과의 의미였어요.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오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모두 발언 중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갑자기 큰 절을 했는데 현장에 있었던 기자와 의원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기자가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자, 키워드로 뽑으셨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길래요? 감성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실력이 없는 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 눈물, 울컥, 목매임, 사과, 미안, 반성. 한 번만 하십시오. 이게 지금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약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좀 부정적인 면이 있냐면 또 울어. 또 울어. 네. 또 울어. 한 번 울 때는 좀 짠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 하셨으니까 아유 그래 원래 이재명 후보가 되게 강한 분이고 좀 시원시원하고 이런 분인데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니까 또 울컥하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아 짠하다. 네. 그런데 계속 울어요 지금. 계속. 김혜경 여사도 여수 가서 우시고. 네, 그 보도도 있었죠. 네, 계속 우시면은 네. 이거는 결국에는 안 좋아요. 이런 무기는 좀 자주 써먹으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일주일째 하고 네. 너무 이제 또 내외분이 많이 우시고 결정적일 때 감성적이지 안 좋다. 한 번만 울컥하시고 우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아마 현장에 가보니까 아마 뭐 지난번에 시장에 갔을 때 할머니 보시고 울컥했죠. 어머니 생각나셨겠죠. 본인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생각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왜 안 사실은 이제 오셨어요? 변화 그 전에 지역에 다닌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아니 경선 때 다니셨잖아요. 경선 때 잘 못 다녔어요. 지사직 사퇴하기 전에서 지역은 잘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대 토론은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하면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네네. 그리고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유 1,000억 100억씩 막 벌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허탈감이 있는데 나 잘했다. 돈 많이 회수했지 않느냐. 공공환수했지 않느냐. 네. 근데 공공환수한 건 국민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나한테 돌아온 게 없거든요. 국감에서도 뭐 야당 의원들과 그렇죠. 국토위 치열하게 행안위에서 논쟁하고 뭐 그랬는데 한 발짝도 밀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을 했어요. 논쟁이나 논리적인 건 많은데 이제 감성에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거 있고요. 최근에 또 머리 염색했습니다. 검은색.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네. 왜 생각이 안 나지? 왜냐하면 이게 계속 경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은 아닌 게 좋다 그러고 흰머리가 여러 좋다 사람한테 그러고. 물어봤거든요. 저도. 네. 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아 그럼 근데 다시 검은색으로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30 젊은 세대들 우리 경선 때도 6명 있었는데 네네. 5명은 검은 머리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흰머리일까?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젊지 않습니까? 나이는 가장 젊죠.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30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했더니 어떤 젊은 분이 할아버지 대통령 이러신 거예요. 아 젊은 분이. 젊은데 아직 네. 결혼 안 했거든요. 아들들이. 그렇게 보면 변할 수 있다. 네네.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 뭐 지금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성적인 것들도 변할 수 있다. 네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라 봅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네. 염색하지 않으시고 계속 오히려
할아버지 이미지 가져가셨습니다. 아, 그게 좋아요? 둘이 오신 거죠 지금. 잘하신 거예요, 염색을. 그러지면 안 된다. 잘하신 거고. 이게 또 근데 자꾸 이제 울면은 짜증나요, 진짜. 울지 마라. 계속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네. 이건 이재명 아니, 후보를 화제를 지금 머리로 바꿨더니 또 앞으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어드바이스죠? 네. 아, 이게 제가 생각난 국가 게 지도자가 될 분한테 어드바이스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민주화 투사 시절에 머리가 하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당합당하고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머리가 까맸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로 이 대통령을 쭉 지내셨는데 그런 변신이 또 얼핏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이게 득이냐 실이냐 이건 또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아니 근데 저는 감성 정치하는 거를 비판하긴 했지만 네. 득점 포인트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근데 계속 하시면은 안 된다. 계속 저희들은요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더 젊게 보이게 더 젊은 2030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욕설만 하지 마십시오. 야,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한 4분 남았네요. 네. 그럼 이제 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 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막 구성해서 이제 1차 발표해야 되는데 완성되질 못했고 탑이 비어 있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걱정들이 큰 겁니다. 서로 선대위 인선을 좀 어떻게 봤는지. 지금 먼저 민주당이 김영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위원장 체대가 됐어요. 장 소장님 잘 된 겁니까? 변화 쇄신이라는 이미지만 준 것만으로 해도 절반 있다? 이상의 성공이다라는 절반 이상 성공이다. 국민들이 뭐 사무총장 누가 되든 뭐 또 비서실장 누가 되든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언론에 뭐라고 나가냐면 쇄신, 뭐 변화, 뭐 바꾼다 이런 걸로 나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공적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은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높게 나오고 거의 선거 이긴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이죠. 지금은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보면 민주당의 득점 포인트가 훨씬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 이후 격차가 한 2주 정도는 유지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추격전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는 붙었고 일부 여론조사는 격차가 있지만 좁혀지고 있고 그럼 앞으로 현 변호사님 언제쯤 혹시 크로스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12월 전에 될 거라고 봅니다. 12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를 사실은 어찌 보면 일찍 캠프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분 절대 올 사람 아니거든요. 안 온다 그랬고. 안 온다. 원팀 합류 안 한다. 지금 거기다 댓글 달고 청문 홍답에다 글을 쓸 때마다 그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좋게 얘기할 리 없잖아요.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한마디 하면은 더 큰 스피커잖아요. 좋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앞으로 막 협의 과정이 있었던 얘기들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어찌 보면 계속 저쪽에서는 뭐 대변인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하려 그래도 그 두 사람 스피커를 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김종인 거기에 유승민까지. 유승민도 지금 조용히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올 거예요. 본인도 정치인이고. 이 세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셋을 붙잡지 못하면 선거운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 분들이 기다렸다가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돕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해내야 하는데 못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당의 활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안이해져 있어요. 거기 한 사람 더 하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도 아마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 따내는 거 아닌가 이 생각만. 대표, 홍준표 의원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니까 꼭 필요한데 말이죠. 그럼 지금 오늘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 여부는 지금 현 대변인님은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딴 사람이 차렸는데 다시 또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안 가면은 합류할 가능성은 많아져요. 안 가면 그 변수가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꿈의 교장입니다. 정말요? 네. 청년의 꿈의 그럼 윤석열 후보가 우리 장성철 소장님 모시고 가면은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따라가겠네요. 야, 교수님이시자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군요. 자, 각설하고 시즌 2 오늘도 형은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